자, 첫 번째 등기부의 편성 방법이에요.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적 편성주의가 있고 또 하나 인적 편성주의가 있다. 자, 물적, 인적. 또 찍어봐야 돼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처음 보는 단어는 외운다가 아니고 자꾸 잘라봐야지. 그래서 자, 제목이 등기부의 편성이죠. 첫 번째 물적 편성. 요거는 무슨 뜻? 물건별로 따로 만들자. 물건이 뭐예요? 부동산이지. 이제 부동산별로 따로따로. 이게 물적 편성주의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적 편성. 인은 뭐예요? 사람. 자, 보세요. 옛날에는 등기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등기부를 일단 만들어. 소유자가 A예요. A의 등기부 딱 만들고 여기다가 적어줘요. A라는 사람은 어디 토지, 어디 건물을 갖고 있다. 쭉 적어줍니다. 이게 무슨 주의? 이게 인적 편성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거둘 때는 뭐가 더 편해요? 딱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잖아. 요게 이제 옛날에 쓰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니까 부동산이 관리가 잘 돼야 안 돼요. 관리가 힘들어져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대부분 나라들은 등기부 편성할 때 무슨 주의를 취한다? 물적 편성주의를 취한다. 물적이란 말은 이제 부동산별로 따로따로 됐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요거는 다른 말로 그렇게 불러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 부릅니다. 이제 제 줄 읽어주세요. 자, 물적 편성주의고 여기 두 번째 줄 읽어주세요. 자,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다. 밑에 법률 조문 한번 보실래요? 15조 1항 본문. 등기부를 편성할 때 1필의 토지, 1개 건물에 대하여 1개 등기 기록을 둔다. 여기 그게 불러요. 물적 편성주의다. 다른 말로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다. 거기 넓혀보기 있죠? 넓혀보지 마세요. 지우세요. 그 미국 제도인데 필요 없고요. 미국은 등기 제도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복잡합니다. 훨씬 더. 그래서 필요 없어요. 여섯 번째 이제 자, 다시 결론. 자, 우리는 등기부를 편성할 때 무슨 주의를 취한다? 물적 편성주의고 다른 말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입니다. 됐고. 두 번째 신청주의인데 신청주의고요. 이것도 잘라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신청인데 첫 번째가 이제 공동 신청주의도 있고 이제 또 뭐도 있다? 단독 신청도 있다. 공동 신청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갑과 을을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그래요.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줄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죠. 신청주의 1번. 1번에서 첫 번째 줄 보시죠. 자,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줄거요. 당사자 신청 또는 간공서 촉탁에 따라 한다. 당사자 신청과 간공서 촉탁. 촉탁 나왔어. 촉탁. 촉탁이 뭐죠? 여기 했잖아. 등기 촉탁. 이게 촉탁이야 이게. 뭔가면요. 간공서 국가기관이 등기를 신청한다 그 뜻이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신청주의인데 신청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등기하는 거는 신청 그래요. 우리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기관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겠죠. 그거는 촉탁 그래요. 촉탁. 간공서 촉탁 등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두 가지가 이제 신청주의예요. 됐고. 자, 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줄 한 번 더 보시죠. 자, 또 이거 이제 법률 조문 나와 있죠. 그 다음 줄에 줄거예요.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우리는 공동 신청주의예요. 그래서 앞으로 갑과 을을 그렇게 불러요. 한번 찍어볼까요? 심심하니까 또.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무슨 등기해야죠? 소유권을 이전시켜야죠. 이제 고개 들고 찍기 연습.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갑일까 을일까? 을? 을이지. 등기하니까 권리를 취득했잖아. 그러니까 뭐다? 등기 권리자야.
그럼 등기부에서 이제 누구 명이 없어졌어요? 갑. 그럼 갑이 뭐다?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제 자꾸 찍어봐야 돼. 이제 등기 권리자는 뭔가 하면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자. 등기 의무자는 뭐 등기해줄 의무를 지는 자. 또는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잃어버리는 자. 자, 그만 쓰고 나 쓰면 뭐 할까 공부도 안 하면서 이제 오늘은 자꾸 듣는 거야 이렇게 이제. 자, 됐고 이제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칙입니다 이제. 자, 근데 아까 하나 말씀드린 거. 자, 이거 어때요? 아버지는 A고 아들이 B다. 아버지 사망했어요. 아들이 뭐 받아? 상속. 자, 그럼 보세요. 상속을 받으면 A로부터 B 앞으로 소유권 넘어가야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단독. 단독이겠지. 왜? A 의무자 죽고 없잖아. 당연히 이제 이거는 이제 상속인이 단독 신청합니다. 이렇게 이제. 따져보면 되겠지.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구분이 되게 중요해요. 공동인지 단독인지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칙은 뭐고? 이제 공동 신청주의고 예외적으로 뭐도 있다? 단독 신청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명칭 됐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요거 이제 잘 아셔야 돼. 등기한의 심사권. 자, 심사하는데 형식적 심사주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도 있습니다. 요거를 보기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우리 공부했던 거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지적법 공부할 때 지적법. 지적법은 이제 공무원이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거기는 지적은 실질적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한다. 지적은 실질적 심사했었어요. 왠가하면 지적직 공무원은요, 의리가 좀 서류 심사도 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나가서 확인도 해야 돼요. 다 확인했죠? 그래서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인데 등기는 조금 달라요. 등기는 이제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입니다. 자, 10번 보시고 무슨 말인가 하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이 갑에게 뭐 주고? 대금을 주고. 그럼 갑이 을에게 뭘 줘야죠?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줘야죠. 그럼 을은요, 갑이 준 서류 가지고 등기소 와서 등기를 신청을 해요. 신청하면 등기한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등기부에 이제 기록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기 있죠. 그러면 심사를 하는데 등기한은 심사할 때 형식적 심사한다, 실질적 심사한다. 형식적이에요. 뭔가 하면 등기관은요, 을이 가지고 온 서류만 심사할 수 있어요. 자, 이 서류가 이상이 있냐 없냐, 매매계약 체결했냐는 이거는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무슨 주의를 취한다? 형식적. 자,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간단하게. 독일 아시죠? 독일은 조금 달라요. 독일은요, 독일 얘기예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독일은 반드시 공증이란 걸 받아야 돼요. 우리 이거 시내가운 빌딩 외벽에 공증 붙어 있죠. 자, 보세요. 공증은 뭔가 하면요, 이거 아주 엄격한 제도입니다. 공증은 첫 번째가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경력이 7년 넘어야 돼요. 개인사무소는 못하고 법인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자, 변호사로서 경력이 7년이 넘었고 법무법인이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의 지정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지정까지 받아야 돼요. 그럼 뭔가 문제. 그러면 변호사 일반 사인들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공증할 때는요, 신분이 바뀌어 공무원으로. 공증시하는 공무원이에요. 자, 그럼 문제. 갑과 을이 계약서를 체결했죠. 공증받으러 와요. 그럼 변호사가요, 갑과 을을 불러놓고 정말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대금을 줬는지 다 조사합니다. 이상 없으면 공증해줘요. 그래서 공증받은 계약서는 공문서로 봐줘요. 이제 그거 가지고 등기하러 와요. 그럼 문제는 보세요. 공증받은 계약서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독일 얘기예요. 자, 공증받은 계약서 제출했습니다. 그럼 등기한이요, 이거 또 심사해요. 이상 없죠? 그러면 갑과 을을 또 불러. 등기소에다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대금 줬는지 다 조사합니다. 이상 없으면 등기해줘요. 그럼 자, 독일은 부실 등기가 많을까 적을까요? 되게 적겠죠. 왜? 등기한이 무슨 심사했으니까? 실력 심사했으니까. 그러면 계약 공지할 때 한번 심사했죠. 자, 또 해요. 그럼 독일은 부실 등기가 적으니까 등기의 공신력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심사한다? 형식적. 우리나라 등기하는요, 의뢰 서류 갖고 오잖아요. 서류가 빠진 게 있냐 없냐, 서류에 빈칸이 있냐 없냐, 그것만 심사할 수 있어요. 서류 내용은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독일보다 부실 등기금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신력을 부정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게 이유예요. 자, 이제 여기 이거 이제 아셔야 돼. 우리는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한다. 또 재밌는 거 시험 나올 거예요. 자,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한 경우도 있다. 아주 예외적으로 조금 있다. OX? X야. 우리 무조건 무슨 주의? 형식적. 그래서 이제 문제는 시험 문제 낼 때는요, 특징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줘요. 아주 조금 인정한다. 이렇게 낼 수 있다니까. 우리는 무조건 무슨 주의다? 형식적 심사입니다. 그게 쏟기 좋은 질문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물권 변동은, 자, 뭐, 민법 시간 다 했을 거예요, 이제. 자, 성립요건주의. 여기가 민법 186조. 우리는 물권이 변동하려면 계약 플러스 뭐까지? 등기까지 해라, 그 말입니다. 이거 이제 성립요건주의고. 자, 그 다음에 대항요건주의는 그거죠. 요거 이제 프랑스법 체계라 부르는데, 갑과 을이 계약만 체결해요. 그러면 권리는 넘어가요. 그럼 등기는 왜 한다? 제3자에게 대항하려고. 자, 또, 자, 대항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민법 시간에. 민법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의사표시죠. 3항에 이렇게 쓰였어요.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뜻? 뭐도 안 된다야.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이란 말은 권리의 주장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 결론.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 성립요건주의다. 민법 186조. 그 책에 또 4번에 줄 보시면 되고, 4번에.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줄거북 첫 번째 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제 하나 됐고. 결론 하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이제. 다섯 번째는 공신력의, 자, 공신력인데 결론만.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 인정 부정? 부정한다. 근데 이제, 자, 또 심심하니까, 자, 저 이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자, 들어오세요. 보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민법 시간에 공신력 들어봤나요? 들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 저 공신력이란 말은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공시제도가 있죠. 공시제도. 자, 공시라는 말은, 자, 널리 보여주겠다 그 말이죠. 그럼 이제 잘라서, 자,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다. 그럼 요 첫 번째요. 부동산에 관한 공시제도는 뭐가 있습니까? 요게 등기지. 동산에 대한 공시제도는 점유. 그렇지. 오케이. 요게 이제 공시제도예요. 뭔가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로서, 동산은 점유로서 권리관계를 널리 보여주겠다. 공시제도. 그럼 이제 문제는 널리 보여주고 있죠? 요거를 이제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공신력이야. 자, 이제 여기요. 공시된 것을 믿으면 보호할까 말까? 공신력이죠. 잘라줘야지. 자, 첫 번째. 자, 동산은 점유가 공시제도죠? 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의 공신력. 이렇게 되겠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의 공신력. 첫 번째, 우리는 점유, 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하고 있지. 그렇지. 자, 이게 그거예요. 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선의취득제도 있죠? 그게 요 제도예요. 그럼 또 잘라서 이제 등기의 공신력. 자, 우리는 인정, 부정? 부정. 자, 근데 이렇게 해서요. 독일은 인정합니다 그랬죠? 자, 우리나라는 부정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이렇게 했어요. 독일 얘기. 독일은 반드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뭘 받아야 한다? 공증. 공증을 받을 때 한번 심사했죠. 공증받은 계약서 가지고 또 등기하러 왔어요. 등기 심사 또 하고 갑과를 또 불러야죠. 그게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독일이란 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독일은 이제 등기 믿으면 되겠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만약에 자, 독일은 이제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고 을 앞으로 등기했고 만약에 을의 서류를 병이 위조했어요. 병 앞으로 등기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을의 등기가 만약에 보세요. 부실 등기였어요. 그러면 독일 얘기예요. 부실 등기를 믿고 병이 사왔죠. 그럼 독일은 누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병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을은 어떻게 돼요? 나가야 돼. 짐 싸야 돼. 어디로 여기도 지가 알아서 나가야지. 자, 그럼 문제 한번 봐요. 공시적 이제 인정해주면 공시 인정하면 원소유자와 3자 중에 누가 보호되는 거예요? 제 3자가 보호되는 거예요. 그 원소유자는 보호가 안 돼요. 나가야 돼 그냥. 그럼 보세요. 인정하면 이때는 제 3자가 보호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근데 보세요. 우리는 공시적을 부정했죠. 자, 보세요. 뭔가 하면 부실 등기인데 등기 믿고 병이 사왔죠. 우리는 공시가 없으니까 우리 누가 보호해요? 을 보호지. 우리 누가 보호된다? 원소유자가 보호되는 거죠. 근데 뭔가 하면 이 말씀 드린 이유가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질문을 봐가지고 공시적 인정하면 참 좋은데 왜 안 하냐? 우리나라 나쁜 나라 이릅니다. 나쁜 나라 아니에요. 뭔가 하면 독일처럼 등기가 엄격한 나라들은 인정하는 게 옳은 거고 우리 좀 등기 절차가 좀 부실하게 돼 있죠? 인정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포인트는 자,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정책의 문제라 불러요. 자, 그럼 하나 이제 들어봐요. 그럼 독일은 공시적 인정하죠? 누가 보호되는 거예요? 3자 보호죠. 그럼 독일은 이 을은요, 원소유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해줘야지. 그 독일은요, 등기료가 되게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한 3배쯤 비싸요. 그걸 걷어가지고 보험을 들어놔요. 을 보호해주려고. 그걸로 보호해줘요. 보험이 잘 돼 있습니다, 독일은. 자, 근데 이제 그 문제,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인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첫 번째는 공증이 의무화가 돼야 돼. 공증 다 아시죠? 왜 안 받아요, 근데? 귀찮아서 돈 들어서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하면 공신력 인정해 주려면 첫 번째가 공증이 의무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여기 등기 수수료가 대거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등기 공무원을 대거 뽑아줘야 돼요. 왠가 하면 자, 독일 등기관은 아까 이렇게 했죠. 서류 심사도 하고 매매 또 심사했잖아요. 독일 등기관들은요. 하루에 사건을 보통 3건 처리해요. 많으면 3건. 그럴 수밖에 없지. 서류 심사 다 해야지. 각과를 불러가지고 다 조사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등기관은요. 하루에 사건을 80건 처리합니다. 게임이 안 돼요. 우리나라 공시적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관을 몇 배 더 뽑아줘야 돼? 30배 더 뽑아줘야 돼. 그 월급은 누가 줄 건데? 또 세금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하는 말 제가 한 이유가 자꾸 물어보세요. 와가지고 공시적 인정하면 참 좋은데 왜 안 하냐? 우리나라 나쁜 나라 자꾸 이릅니다. 근데 뭔가 하면 인정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최소한 3가지. 지금 나온 거 첫 번째, 공증이 의무화가 돼야 돼. 공증 비용 최소한 100만 원은 내야 돼요. 두 번째, 등기 수수료가 대거 올라가야 돼. 세 번째, 등기관 대거 뽑아줘야 돼. 할래 안 할래요? 그래, 그냥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게 자 보세요. 어떤 제도든지요. 완벽한 제도는 없다 그 소리야 지금. 독일처럼 등기가 엄격한 나라들은 인정하는 게 옳은 거고 우리나라처럼 좀 부실한 나라들은 인정할 수 없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셔야 돼. 뭐가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느 학회 세미나를 갔는데 법대 교수님이 이거 설명을 했어요. 그 양반 결론이 그거였어요. 인정하면 참 좋은데 왜 안 하냐? 나쁜 나라. 끝. 이렇게 끝내고 논문 발표를 또 이제 내가 아는 게 저건데 열 받아 안 받아요. 손을 딱 들었죠. 그래서 발표 10분 듣고요. 질문을 20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그만해!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 제도가 아니에요. 어려운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국가 배상 책임이다. 요거는 책에는 없나요? 자,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요거는 등기한 잘못으로 피해 입었어요. 등기한 잘못으로? 그럼 이제 국가, 이제 등기법을 보호해줘야죠. 우리가 등기법에 보호조항이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 등기한도 국가 공무원이니까 국가 배상으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됐고. 그럼 요 세 개가 이제 좀 특징의 문제점인데, 그 책에 줄거볼게요. 6번에 등기부와 대장의 이혼화. 이걸 맨날 하던 거죠. 자, 우리나라는 한 개 토지의 장부가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중심이고 토지 표시는 대장 중심. 이것도 이제 일자식이 옳겠죠? 옳은데 뭐 그냥 영원한 숙제지 그냥 해결을 못합니다. 또 이제 그리고 자, 책에 없는 거 요거 한번 적어보실래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의 이혼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 단독주택에. 그러면 내 토지는요. 토지 등기부 따로 있겠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우리 원래 법상 우리는 토지를 건물 별개로 보죠. 자, 근데 이거 어때요?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내 건물이 저만큼 도망갔어.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뭔가 하면 이 건물은 토지 정착물이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나라들은요. 건물 등기부가 따로 없어요. 대부분 나라들은 토지 등기부 하나만 있어. 그리고 토지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토지 등기부 뒷면에 건물 등기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보세요. 내가요. 토지를 사고 팝니다. 단독주택을. 그러면 토지 건물을 따로따로 팔아요? 같이 팔아요? 같이 팔아야 한꺼번에. 따로 취급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등기의 특징 겸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세요. 토지와 건물 등기부에 이용하게 되고. 그럼 또 하나 이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자, 첫 번째 이제 9번에서 등기 원인 정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아까 했어요. 등기 원인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뭐죠? 정보 대신에 서류. 요거는 뭐가 하면 계약서예요. 근데 제가 적어서 이제 사서증서성 그랬죠? 요게 뭔가 하면요. 독일은 아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계약서를 꼭 공증받습니다 그랬죠? 그럼 공증받은 계약서는 공문서예요. 우리는 공증을 받아 안 받아요? 그걸 저기 적어 놓은 거예요, 이제. 원인 정보의 사서증서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문제점입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요게 쓰인 용어들 쭉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쓰는 용어들이니까 간단하게 이제 용어의 뜻은 알고 있어야죠. 됐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 등기 종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